네, 이번 시간은 ISN 이지원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네, 경기 침체 공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내 증시 2거래일 연속 2,400선 붕괴되면서 대형주 역시 신저가를 새로 썼는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 오만전자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시장이 너무 급락해서 아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건데,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는 와중에 또다시 이제 급락이 왔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생각이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함께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미국의 이제 빅 이벤트들이 일정 부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CPI 발표부터 이제 미국의 급락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PPI 발표, 여기에 이제 15일 날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소문 없이 동시만기가 끝났고,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빅 이벤트들을 끝내고 휴장인데, 우리 시장은 사실 느닷없이 이제 좀 강하게 이제 하방으로 좀 밀었죠.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그 하방으로 밀린 이유는, 오늘 이제 단편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이제 대규모 선물 매도와 삼성전자 매도로 이제 기결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최근 이제 신저가를 계속해서 이제 경신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좀 인상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손바뀜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 지수를 하방으로 밀고 내려갈 때 선물 매도와 함께 삼성전자 매도를 통해서 지수를 하방으로 많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펀더멘탈 상의 어떤 그 주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원칙도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이제 투기적 거래에 의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그 아침에 보도된 내용대로 글로벌 10대 그 매출액이 이제 큰 종목에 2년 연속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보면 나빠서 내려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1년여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도 실적이 생각보다 나빴다거나 혹은 어닝 쇼크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의 이 유동성 축소, IT 종목에 대한 성장 개념, 혹은 글로벌 자금의 이동, 특히 미국의 대규모 이제 강력한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의 강세 현상,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유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가장 외국인들이 인출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제 가장 손쉽게 지금 매도로 이제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정적인 그 부분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58,000대 가격이면 펀더멘털 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밀려 내려와 있고, 최근에는 그 이재용 회장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네덜란드 NXP나 ARM 같은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확증된 부분은 없지만 펀더멘탈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고, 어떤 경기적인 측면과 글로벌 수급상의 문제라면 삼성전자 이제 내부에 이런 모멘텀이 조금만 생겨나면 삼성전자는 사실 언제든지 이제 반등이 가능한 권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까라는 부분을 본다면, 저는 6만 원 이하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혹여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매도할 시점이 상당히 이전 상황에서 지났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타기가 안 되고 추가 매수가 되려면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6만 원 이하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이제 장기적인 보유나 적립식으로 그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참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장중에 계속해서 좀 저점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6월에 FOMC 이 후폭풍의 거센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7월 FOMC를 통한 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연준의 다음 스텝에 대한 전망과 증시에 미칠 타격 함께 전해주시죠. 일단 이제 7월달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그 시장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유는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 60% 넘는 이제 확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7월달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지금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월 의장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결국 이제 6월, 7월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지표가 이제 우리가 CPI 지표나 PPI 지표가 원하는 만큼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7월까지의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월 달은 연준이 이제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9월 달에 이제 그 FOMC가 개최됐을 때 과연 9월 달에 이제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25bp 인상이냐를 놓고 시장에 이제 감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고, 그 감론을박이 이제 벌어질 때 과연 이제 이번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CPI나 PPI 같은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그 단기적인 폭락 그 하락 구간에서도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가장 컸던 이유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CPI 발표 때문인데, 이 CPI 발표가 시장에 급락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상당히 힘을 얻다가 다시 대반등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사그라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6, 7월 달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수치의 변화가 있다면 시장은 또 의외로 급반등의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항상 그 매도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가장 공포스럽고 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시장이 우리로 치면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도 1월부터 하락을 했고, 기간 조정까지 포함한다면 작년 1월 달에 사실상 고점이었고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만큼 우리가 비중을 둘 것이냐 본다면 하락이 물론 이제 남아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미 한 하락 구간의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수치는 이전에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수치와 경기가 실제적으로 위축이 아니라 하방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도 실제적인 수치는 한 그 정도 남았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그 부분보다는 과연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장에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하락에서 지금 내가 손실을 구를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의 거센 매도세로 하락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2년 넘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70조 원 가까운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 자금 없이는 코스피 상승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수급에 따른 증시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난 그 작년 1월 달,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던 작년 1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85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코스피만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언제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좀 비관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원달러 환율이 나빠질 것이고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제 더 힘든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의 여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의 급락과 혹은 급등하는 변동수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결국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 오래가면서 경기에 대한 위축, 이 부분이 이제 경기 하강까지 이끌 수 있다라는 우려감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고점론이 대두가 되려면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가장 큰 요인들, 우리가 본다면 팬데믹 이후에 뭐 공급난이나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 등 맞물려 있는 걸 본다면 결국은 유가나 천연가스나 곡물 가격, 특히 곡물에서 밀 가격,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언제 정점을 찍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국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이 가격들을 좀 살펴보면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이 5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고 꺾였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에 들어와서 화요일 날 장중에 20% 가까운 급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만기 날 6% 넘는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가격이 선물 가격으로는 지난주를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증시에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원자재 가격들
가격들이 급락을 했던 부분이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는데, 원래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가야 될 가격에 실제로는 투기적 거래가 더해지면서 가격 폭등이 좀 더 심해졌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를 고비로 해서 좀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급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호조로 반영이 된다면 증시는 의외로 급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급락과 증시에 대한 그 안정화와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패턴을 타야지만 결국 이제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중한 구간은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한 가지는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급락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견조하게 상승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자금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중국은 지난 2주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던 거의 유일한 증시, 메이저 증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지금 이제 상당한 매도 압박을 받고 있지만, 미국이 오늘 휴장 이후에 개장되고 선물옵션 만기 후에 원자재가 급락한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면, 항상 그 글로벌 자금의 이동에서 이 개도국에 대한 자금 이동은 중국 증시와 우리가 하나로 묶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면 의외로 그러니까 강세화된 달러를 들고 외국인들이 뭔가 상품을 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 대만 증시 등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중국 증시 강세에 따른 외국인 증시 자금의 이동,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의 반등, 그러니까 요 기조들은 반드시 이제 호재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내일 아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급락을 하더라도 판단은 오늘 내일 급락 구간에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일 미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를 비롯한 이 국내 증시 조정세 거세지만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저가 매수로 기회를 잡을 만한 종목들 있습니까? 사실 이제 모든 섹터가 급락을 하고,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 여행이나 항공이나 혹은 이제 임의소비재, 자동차나 화장품이나 할 것 없이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IT 종목들은 그 이전부터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커왔던 상태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섹터별로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본다면 필수 소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권할만한 섹터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반면에 섹터 자체가 이제 레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전에 그 갑론을박에서 벗어나서 실적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섹터에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낙폭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크지만 오히려 이제 이 낙폭을 활용해서 저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섹터를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런 섹터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일단 고려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관련된 종목에서 실적이 반드시 개편되는, 그러니까 소비 관련돼 있는 유통 쪽,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섹터 자체 낙폭이 굉장히 컸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도 위주로 이제 추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조선이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서 소비 유통 관련된 쪽,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되, 접근은 이제 철저하게 분할 진입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전략은 크게 이제 내일 미국 시장이 개장된 이후에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유나 천연가스 혹은 이제 밀 같은 곡물 가격이 이런 하락 추세를 이어준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닥론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미국장 개장 이후에 다시 급등의 양상을 좀 보인다, 그럴 경우는 역시 이제 주식은 천천히 좀 진입을 생각하시고, 주식과 해지 물량을 거의 한 1대1 수준으로 맞춰놓는 게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극단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느냐, 아니면 해지 비중을 늘려서 1대1 맞추느냐는 내일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이후에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